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인물, 바로 루이 14세죠. 그런데 이 막강했던 왕의 딱 한 가지 결정이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갔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재앙 덕분에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다름 아닌 경쟁국들이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과연 최악의 실수를 낳게되는 필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낭트 칙령 폐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종교적으로 좀 공존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법령인데 루이 14세가 이걸 그냥 뒤집어버린 겁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결정에서 시작됐죠. 자, 그럼 대체 왜, 어떻게 이런 거대한 실수가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그는 자신의 절대왕권을 완성하려면 종교적인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하나의 왕, 하나의 법, 그리고 하나의 신앙. 그러니까 카톨릭 중심의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꿈꿨던 거죠. 그의 눈에 개신교도, 즉 위구노들은 국가 통합의 걸림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가 이렇게까지 내치려고 했던 위구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단순히 소수의 종교 집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상 위그노는 당시 프랑스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나 다름없었어요. 굉장히 근면하고 교육 수준도 높았고요. 특히 상공업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프랑스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퀄리티입니다. 그냥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어요. 시계 제작자, 방제 기술자, 금융가, 학자,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두뇌 유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국제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그 최고의 인재들이요, 경쟁국들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덩이, 정말 뜻밖의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위그노들은 그냥 몸만 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이주했던 거죠. 영국은 덕분에 섬유 산업이 확 발전했고요. 네덜란드는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게 됩니다. 특히 저기 프로이센은 이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 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프랑스의 손실이 고스란히 경쟁국들의 번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시선을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죠. 경쟁국들이 이렇게 축배를 드는 동안 프랑스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당시에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 이 사람은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려서 국가에 부를 쌓는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왕 자신은 그 정책의 핵심 동력인 기술자와 상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아버린 셈이죠. 한 손으로는 경세를 살리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제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린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교적으로는 개신교 국가들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됐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억압은 프랑스 사회 내부에 아주 깊은 상처와 불만을 남겼고, 이게 훗날 터져나올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태양왕의 이미지 뒤에는 과연 어떤 어두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 예술, 화려한 의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국가의 중심, 즉 태양으로 브랜딩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미지 정치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낭트 칙령 폐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여기에 베르사유 궁전 유지비, 끝없는 전쟁 비용까지, 이 모든 게 프랑스의 국고를 바닥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국가의 현실, 그 뿌리 자체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텅 비어버린 국가 재정의 위기는 약 100년 뒤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도화선 중 하나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가장 밝은 태양이라고 칭했던 왕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그 강한 빛 때문에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절대 권력이 낳은 단 하나의 실수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또 경쟁자들에게는 어떤 엄청난 기회를 주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